자,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정보를 넣는 이제 메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바로코스트를 이제 다운로드에 그냥 쓸 수 있게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안 써가지고 거의 공짜로 막 했는데 몇 분만 쓰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를 일단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써내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생기고 이제 되는 거죠. 로그인도 아주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을 등록을 하고, 사건 등록하고, 사건을 등록하면 사건의 뭐 세대수나 주소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 산출 파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만든 수량 산출 파일. 항목이 있는 거고, 규격 단위가 있고, 소개가 있고, 각 부위별로 수량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체크로 만들면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수량을 정리할 때. 간단하죠. 항목이 있고 수량이 있는 거죠. 거기에 부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유도 항목이 있고 수량이 있고 호별 부위가 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각 부위 도장 분량, 천정이, 요 보일러 분량이 뭐 여기는 보일 분량이다. 이런 식으로 각 세대. 여기가 좌표입니다. 좌표. 공간. 이 엑셀 두 개를 이제 수량은 정리를 해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동일한 항목에 이제 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단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단가 곱하기 수량이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단가 부분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는 단가를 이래가 품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용 부분, 전용 부분을 정리해서 엑셀 시트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단가고, 그 다음에 산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출 조건. 복잡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한 옵션들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차액이라는 겁니다. 차액. 각동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 지점, 강화제, 미시공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니까 경미한 하자라서 그냥 시공, 그렇죠. 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차액으로 실제로 이런 미시공된 부분을 차액을 주겠다. 미시공이니까 차액인 거죠. 실제. 그러면 이런 단가 용을 차액,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뭐 주택법상 미시공이다 뭐 이렇게 옵션을 주는 겁니다. 옵션을 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돈을 다다다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하자냐, 차액으로 산정해야 될 거냐, 간접비가 제외될 거냐. 왜냐하면 모든 공사업의 간접비, 실제적으로 내가 이미 보수를 긴급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간접비를 줄 필요, 그 돈으로 확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균열도 표면이냐, 주입이냐, 습식이냐, 충전이냐, 도포식이냐, 이런 거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별도 산출하는 거다. 항목 내에 들어가는 게 있고, 실제 이 부분들은 사용성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자가 아닌데, 착공 도면으로 했을 때는 하자, 뭐 이런 물량이나 이런 재질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별도로 구분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주택법에 제외되고 연차별 기간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찢고 뽑고 해가지고 로봇 같은 게 쫙 돈을 계산해 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화면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강의는 끊고 실제적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동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리 내려가면 이런 식의 설명인데, 이 설명은 사실은 뭐 이렇게 내역서가 이렇게 내역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요거까지 전부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한 10분 내외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역서를 만들어서 심플로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일단 요 직함정 내역서 강의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바로코스트라는 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감정 내역서 작성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코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바로코스트에 네이버 아이디랑 비번을 쳐서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젝트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건을 등록해가지고 내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건 등록을 누르면은 체크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모든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요. 굳이 정확한 정보는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건을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감정내역서 작성 시범이라는 요 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서 작성을 보면은 수량 정보를 드롭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량 정보 그리고 단가 정보 두 개가 필요한데요. 엑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입력 파일에 수량 정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공용이랑 전유 부분 1동부터 408동까지 시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A, B, C, D에는 여기에는 감정 항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항목을 넣고 단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위치 정보가 들어갑니다. 공용 같은 경우에는 외벽, 엘리베이터 기계실, 지붕층, 계단실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해당 항목에 맞는 숫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용 부분 만들어졌고요. 전유 부분에는 A, B, C에는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고요. 오른쪽 위치 정보에는 해당 호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호수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이러한 조사 수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01동, 2동 해서 쭉 해가지고 수량 산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수량 산출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방금 엑셀로 드래그한 수량 정보가 올라갔습니다. 공용 여기서 전유 부분 401동에서 408동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가 정보 탭으로 갑니다. 단가에 가면은 또 아까 단가 정보를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은 단가 정보 파일을 드래그 해 놓으면 됩니다. 단가 정보를 한번 보시면은 A, B, C, D는 아까 수량산출서와 A, B, C, D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항목이 쭉 있고요. 위에 공용부터 아래쪽 전유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이 단위, 뭐 미터라든가 면적, 그 해당 단위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비를 산출해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감정 내역서가 일반,
공사비 내역서와 다른 것은 각 항목별로 감정 금액이 산출되어야 되고, 그리고 연차 정보, 그리고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차액 산정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정보를 넣어둘 수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전 중요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하자일 경우 중요한 하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빈칸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차액 산정 같은 경우에는 차액이라고 적으시면은 차액으로 나중에 분류가 되고요. 차액이 아닐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시면은 보수비라고 나오게 됩니다. 간접비 제외일 경우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간접비를 산출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이라던가 제출된 자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넣을 경우 간접비 제외에다가 포함 또는 제외라고 적어두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넣고 싶을 경우에는 포함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고서는 요 금액만 나올 경우에는 제외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92만 4천원이라고 적어놓은 금액이 그대로 감정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해 가지고 부분 도장, 전체 도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도장 방법 전체 부분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다가 항목을 나뉘어서 부분이라고 적을 경우에는 부분 도장으로, 전체라고 적혀 있을 때는 전체 도장으로 구분돼 가지고 금액이 두 가지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균열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표면 처리인지 주입식인지 도포식인지 충전식인지 습식인지 이런 것을 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균열 수량이라던가 금액이 이제 소팅이 돼 가지고서는 그래프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택법에다는 이제 연차를 넣으시게 되면 되고요. 미시공, 변경시공, 2, 3, 50 해당되는 연차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입력 파일 단가 정보도 이제 미리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 요거를 마찬가지로 바로 코스트에다가 드래그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들어가 있죠. 오류가 없는 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출 조건에 보시면 아까 방금 전 입력 파일 단가 정보에 들어가 있던 중요한 하자인지 차액 산정인지 그러한 정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 파일을 다 넣으시면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원가 계산 재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작성해 놓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으시면 되고요. 숫자를 넣으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적용을 해서 내역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7일자 조달청에서 발표한 원가계산 재비율에 적용된 그 요율을 적어서 넣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8개동 520세대 정도의 감정 내역서 작성이 약 5분 남짓한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이제 아카이브라고 누르시게 되면은 감정 내역서를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네. 내려받은 감정 내역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이 엑셀 파일 하나에 다 나오게 되고요. 시트를 보면은 하자 보수비 총괄표, 공용 전유 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공용 부분 공간별 집계표, 공용 부분 공간별 감정 내역서, 전유 부분 세대별 집계표, 전유 부분 감정 내역서, 분석 차트 이렇게 나옵니다. 하자 보수비 총괄표를 보시면 아까 부분 도장, 전체 도장으로 나뉘어 가지고 1하는 부분 도장, 2하는 전체 도장 나뉘어서 금액이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하자별로 아까 중요라고 써 있는 부분이 공용 전유별로 연차에 따라서 구분된 금액이 적혀 있고요. 나머지는 경미한 하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1안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실 때 차익을 산정한 것이냐, 보수공사비를 산정한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렇게 금액이 구분돼서 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로 보시면요. 여기 아까 보셨던 감정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하자인지, 보수비 산정인지 차액인지, 그리고 어느 연차에 해당되는지, 감정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자가 수량이 없거나 단가가 없을 경우에, 아니면 하자가 제외일 경우에는 하자 제외라고 적혀지게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1, 2, 3, 4에서 여기 13번까지 요 금액의 합계값이 요 2번 제목줄에 타게 됩니다.
아까 129번 저희가 간접비에서 직접비가 92만 4천 원이 들어가 있었고 간접비의 제외라고 넣었었죠. 그랬을 경우에는 원가계산 재비율 그 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금액이 92만 4천 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쭉 내리면 부분도장 1안일 경우 전체 도장 2안일 경우가 구분되어서 연차별로 감정금액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감정 신청 사항이 있고요.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보수비 산정인지 차액인지 연차에 따라 가지고서는 감정 금액이 구분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별 집계표를 보시면요. 공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위치별 정보를 넣었었죠. 외벽, 기계실, 지붕층, 계단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금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별 감정 내역서는 이렇게 보시면 공용 내역서는 전체 항목에 대한 것이고요. 외벽, 엘리베이터, 기계실 아까 위치별로 입력한 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구분이 된 내역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에 미시공, 변경시공, 뭐 사용검사 이런 순으로 해서 감정 항목이 나열이 되고요. 수량, 그리고 직접비 부분, 그리고 요율에 따른 간접공사비 해서 합계값, 즉 감정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전유 부분 집계표는 동호수에 따라 가지고서는 하자 전체 금액이 세대별 전체 금액이 연차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401동에서 맨 끝에 408동까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용 전체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항목별 직접비랑 간접비 감정 금액이 나와 있고요. 401동 또 들어가시면은 각 호수별로 해당되는 항목과 수량, 직접비, 간접비, 전체 금액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석 차트를 보시면은 그 감정 결과를 가지고서는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전유 공용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에 대해 가지고서는 금액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중요한 하자인지 경미한 하자인지에 대한 비율, 그리고 공사비 보수비인지 공사비 차액인지에 대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합계값에 대한 감정 금액 비율 나와 있고요. 부분 도장, 전체 도장, 부분 도장의 면적에 따른 비율, 그리고 해당되는 그 감정, 전체 도장이나 부분 도장 감정 금액에 따른 비율 나와 있습니다. 아까 표면 처리 주입식, 습식, 그 조작 균열은 충전식 균열 말하는데 요거를 구분해서 넣은 것들이 이제 균열 수량 그리고 감정 금액 이게 구분되어 가지고서는 이거와 같이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코스트를 이용한 감정 내역서 작성이 끝났습니다.